예, 합이 잘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군문과 끝나고 끝날 무렵 끝나기 직전에 이제 그 소련이 패망을 하죠. 그게 이제 1991년이라고들 하는데 92년부터 소련 이후의 시대가 됐다고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91년 12월입니다. 소련이 그 문 닫은 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신군부 다음에는 이제 저는 좀 모자란 문민 시대라고 봅니다. YS 그 다음에 DJ, MB, 노무현 다 장단이 있고 다 좀 어딘가 하나가 비어 있고 어딘가 하나 모자라고 특히 이제 업보가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은 DJ죠.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을 너무 그냥 다 이렇게 그 하나로 이렇게 다 똘똘 뭉쳐놔 갖고 DJ가 다 그 자기 기반 다지느라고 결국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좀 표의 행태라든지 그 정치의식의 행태가 너무 이렇게 숨막히잖아요. 너무 획일적이니까. 예, 그 호남 분들이. 예, 저는 좀 숨막혀요. 저는 뭐, 이렇게 제 주변에 호남 사람들 많은데, 제 아내도 호남이고, 뭐, 아내가 호남이니까 처남도 호남일 거고, 뭐, 처제도 호남이고, 다 호남이죠. 예. 근데 좀 숨이 막힙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제 성향이고, 그거 이제 한두 달이 건너면 조금 숨이 막혀요. 또 그분들은 저를 보면 숨이 막히겠지. 저런 꼴통, 보수, 뭐, 우파, 뭐, 이렇게 보겠죠. 전쟁광. 예, 뭐, 어쨌거나 뭐,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게 좀 모자란 문민 시대예요. 이 시기가. 이제 노무현 때까지니까 이게 이제, MB 때까지니까 이게 2012년까지. 그 다음에 그런데 이때 미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레이건의 대립주의가 아니라 아버지 부시 때부터 이게 글로벌리즘이거든. 이게 이제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교역으로 끌어들이면 저절로 착해지고 저절로 자유민주가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빼고 다른 데는 그냥 개입해서 두드려 부시고 거기다가 미국식 현대국가 세워주면 현지인들이 감사하게 고맙게 우리를 떠받든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네오콘이죠. 중국 사랑, 네오콘. 중러 사랑과 네오콘이죠. 이게 글로벌리즘인데.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네오콘은 저거는 미친 개입주의예요. 그러니까 mad interventionism이에요. 어떤 개입주의도 저렇게 미친 것 같은 교만함은 없었어요. 혹은 매우 교만한 개입주의죠. Very self-righteous interventionism이죠. 매우 교만한 개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좀 튀는 문민 시대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인데 제가 왜 튄다고 말을 했냐. 이 양반이 특이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의 화두는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핵 해결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의 행보가 미국과 굉장히 크게 충돌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친중 행보가 되는 거고 나중에 거기 실망해서 거꾸로 180도 도니까 이제 북한 해방 행보가 돼버리니까 어느 것도 다 미국의 그 입장과는 다른 거고 특히 그때 미국이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상태거든요. 오바마 말기라. 그래서 굉장히 그 불편한 상태라고 미국이.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충돌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의 그 이상한 그게 오는데 이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거의 뭐 말하자면 거의 그 이상한 이때까지 존재한 바 없던 대통령이 등장하죠. 굉장히 중국 간첩스러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때까지 이제 트럼프 때까지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트럼프 때까지 1969년 트럼프는 저거는 뭐냐면은 트럼프 시대는 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짜 고립주의 시대예요. 왜냐면 미국이 이미 고립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닉슨 때 잠깐 고립주의가 있는데 닉슨 카터 때 그때는 월남전 때 워낙 크게 뒤어갔고 고립주의적 칼라와 행보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수습이 안 돼요. 1969년에서부터 79년까지는. 그때 빼고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고립주의를 한 적이 없어. 고립주의를 할 수가 없어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글로벌 세계 시스템을 자리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고립주의를 해요? 아니 법에 의해서 항공모함이 11척 이상 되게 돼 있고 항모 전단이 10개 전단인가 11개 전단이 있는데 어떻게 고립주의를 하냐고요. 불가능해. 그냥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 고립주의를 흉내를 냈죠. 수도 고립주의, 가짜 고립주의로 표 끌으려고. 뭐 혹은 고립주의로 회귀를 시도를 했죠. 고립주의 갈 수가 없는데 트럼프 때. 저는 그게 고립주의인지 요새야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요새 그 우크라 이런 거 두고서 트럼프 진영 사람들 막 발언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막가파 고립주의네. 세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닥치고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상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1969년부터 1920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약 몇 년이야? 20년에 31년, 51년 세월, 52년 세월 동안 미국이 중간에 10년, 그러니까 1969년에서부터 79년 중간 10년, 그리고 트럼프 때 4년, 14년을 빼고는 나머지는 어쨌거나 다 개입주의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네오콘 미친 개입주의가 한 25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정치 주역의 변화가 미국의 이런 그 큰 변화랑 뭔가 이게 우리도 큰 물결이 같다는 걸 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이게 참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한국인들이 뭐 특별히 무슨 어떤 그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건지 우자지단간에 뭔가를 이렇게 이 정치 그 주역을 바꿔내는 거예요. 정치 집단을 바꿔내고 정치 문화를 바꿔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주 그 때를 만났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도 아니고 개입주의도 아닌 굉장히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말하는 볼리타스,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맞춤형 동맹연대. 이거는 미군을 직접 현지로 안 보낸다는 입장에선 고립주의 같이 보여. 그런데 어떤 개입주의 정책보다 더 확실한 개입주의적 효과를 나타내. 그럼 이걸 고립주의라고 불러야 돼? 개입주의라고 불러야 돼? 제가 전에 한번 껌값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분이 미국 사는 미국 시민인데 여기도 다 한 푼 한 푼이 귀중한데 그걸 껌값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껌값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냉정한 군사지정학 게임에서 러시아 하나를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완전히 미라로 만들어버리는 게임에 미군이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불과 지금까지 쓴 돈이 한 400억 불, 앞으로 쓸 돈까지 해서 불과 한 800억 불 정도 쓸 것 같다? 이거 껌값이에요. 맞아요. 그건 껌값이에요. 이게 볼리타스의 무시무시한 힘이거든요. 세상에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 하나를 거덜내는데 미국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1000억 달러가 안 돼? 100빌리언이 안 돼? 껌값이죠.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했을 때 한 해에 지출하는 돈이 이라크, 아프간에만 30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방비요. 저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옛날에 국방비 7000억 달러 이렇게 썼을 때 이라크, 아프간에서 쓰는 게 한 2, 3천억 달러 쓰고 나머지 가지고 살림살고 무기 샀어요. 그러니까 살림 무기 살 돈이 한 4천억 달러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7천억 달러, 7,500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한 4, 500억 달러 지금 저기에 쓰고 있고 나머지 거의 7천억 달러 다 살려서 그걸로 살림살고 무기를 사니까 미국 지금 국방력이 얼마나 세지고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껌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주 냉정한 그 군사지정학 게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고요. 되짚어 보면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답게 미국이 강했을 때, 지도국다운 기풍이 있었을 때 우리는 미국한테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이 중간에 저 닉슨의 괌 선언 때부터 해서 저기 네오콘의 그 미친 개입주의 거쳐가지고 한편으로 또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그 다음에 트럼프의 우자지단간 고립주의 시도. 트럼프의 고립주의 시도예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존재가 고립주의를 갈 수가 없어요. 예, 거기까지 2020년까지 약 한 51년 동안 이게 미국이 해롱거린 때거든요. 이게
휘청휘청한 때예요. 그때 우리는 그 또 틈을 노려가지고 우회 진격을 해서 일단 정신은 좀 많이 망가지고 물질주의화 되더라도 일단 경제는 확실하게 성공시켰다고요. 그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약 24년은 미국이 굉장히 그 1969년까지 해방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그때 미국한테 엄청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미국이 휘청휘청 헤매는데 그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뭐 암살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닌 몸부림 치면서 계속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걸 살아낸 거예요. 이걸 이뤄낸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복이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미친 개입주의도 아니고 네오콘 같은 그렇다 그래서 그전같이 미국이 일방적인 세계에서 1위의 힘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1946년을 기준으로 47년 뭐 이럴 때 기준으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 하나의 매출이 일본 전체의 GDP보다 훨씬 커요. 일방적인 힘을 가지고 미국이 일방적 힘을 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성기였었던 대개 한 69년까지 그런 식의 개입주의도 아니고 또 미친 개입주의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닉슨이나 카터의 고립주의도 아니고 그런데 세계 질서를 확실히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미국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비교적 여러 정치 문화를 성숙시키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주위로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모여 있고 뭐 백모같이 좀 살벌한 놈은 거기 갈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미 양쪽 다 이게 운이 닿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또 우리가 그런 그 좋은 시기에 그래도 정상화의 끈을 이재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거덜났지. 누가 밥 먹다가 딱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윤석열 치적 넘버원은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다들 웃었어요. 예. 아무튼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들 어려울 때인데 참고 나가면 내년 한 좀 하반기쯤 되면 좀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시뻘건 이 덩어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 시뻘건 덩치와는 절대로 체중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체중 싸움, 체급 싸움 하면 필패입니다. 덩치가 큰데 어떻게 우리보다 30배 더 나가는데 20배 이상 그러니까 머릿수로 인구수로 여기는 반드시 비대칭 독침을 해야 되고요. 이게 뭐 이상한 동네에 사나운 숙회처럼 저렇게 1차 방어선 여기 안에 들어오지 마. 들어왔어. 2차 방어선 여기 안에 진짜 들어오지 마. 거기 들어왔어. 3차 방어선 이 안에 들어오면 너 뒤져. 이렇게 해서 방어선을 줄줄이 쳐놓고 저기는 격침시킬 수 있는 데잖아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모나 함재기를 만들게 되면 3차 방어선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서해 쪽으로 오면. 동해로 가면 2차 방어선 아니고. 그러니까 저건 뭐 항모 전단까지 가면 지금 한 40조 들 텐데 40조짜리 관짝 세트예요. 만약에 저게 2개 전단이다. 80조짜리 관짝 세트고 투자비가 그렇고 운영비가 뭐 한 1년에 항모 전단 하나가 한 3, 4조 들겠죠. 예. 뭐 간첩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리석은 소리죠. 우리 비대칭 독침해야 됩니다. 링크 K, 이 통신 데이터 지능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차할 때 미국이 링크 16을 끊더라도 우리가 링크 K 딱 그것만 온시켜 놓고 중국이랑 한판 붙을 수 있어야죠. 또 미사일 방어,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한테 못 쏠 때 막을 수 있는 거. 또 전략 타격, 각종 미사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투기 중에 링크 K로 작동하는 전투기들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야죠. 이게 이제 KF-21, FA-50 가지고만으로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색이 되죠. 그 다음에 공격 원잠, 무인 원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비대칭 독침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셨지만 중국이 그 문제가 많아요. 중국이 아까도 보셨지만 저게 민주화가 쉽게 못 가죠. 예, 그 이상한 그 디지털 레니니즘이 체제가 너무 강고하고 그래서 민주화 쉽게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시위 일어나고 저항은 일반화되는데 역시 그 미래의 길은 안 뚫려 있고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와 혼란에 들어가면서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국방비를 GDP의 3%, 3.5%까지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막 2점 몇 프로 될 텐데 한 6%포인트 올리자.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